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정치권, 여권에서 두 가지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종로구가 국회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 종로구가 지역구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고 실세죠. 지금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그 문희상 국회의장을 또 따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정세균 의원을 만난 것은 그동안 종로 출마설이 계속 나왔죠. 임종석 전 실장이 종로에 출마할 것이라는 서울 종로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현재 그 지역구, 그쪽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정치인이 정세균 전 의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장은 한번 국회 입법부를 이끌고 나면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죠. 과거에는 두 번씩 국회의장을 한 이만석 전 의장 같은 경우는 두 번씩 국회의장을 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 최근에는 국회의장은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계를 은퇴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정세균 의장은 지금 종로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다음 선거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출마하겠다는 그 뜻이 확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종로에 출마 생각이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정세균 전 의장을 찾아가서 제가 좀 종로에 살림집을 좀 옮겨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는데, 이것은 임종석 전 실장이 종로 출마 공식한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지금 한교안 한국당 대표도 내년 총선에서 상징성이 있는, 서울에서 상징성이 있는 종로에 출마를 해야 된다. 총선에 출마를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른 선거도 진두지휘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한국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임종석 전 실장의 뜻대로 본인이 민주당 공천을 종로에서 받고 한교안 대표가 한국당 후보로 나선다면은 한교안, 임종석 두 사람의 종로 대전이 성사됩니다. 두 사람은 악연이 있죠. 서로가 악연이 있습니다. 서로가 악연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임종석 전 실장은 과거에 전대협 의장 시절에 임수경 씨를 평양에 보내서 그때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 검사 중에 한 사람이 공안부에 있었던 한교안 검사였죠.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는 두 사람이 종로에서 맞붙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만 보면은 지금 종로에서 한교안 대표와 대결을 해서 이기든 지든 본인은 몸값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자기 대선 주자급으로 발돋움할 수도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권 전체로 보면은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을 출마를 시킨다면은 한교안 대표를 꺾기 위한 저격 공천이다, 이런 말도, 이런 분석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만나면은 양정철 원장의 문희상 국회의장 단독 면담입니다. 자,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싱크탱크죠.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배석자 없이 접견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국회의장은 원래 민주당 출신, 여당 출신이지만은 국회의장이 되면서 중립성을 보존받기 위해서 당적을 내려놓죠. 그래서 당적이 없습니다. 무소속입니다. 근데 양정철 원장을 만났고, 양정철 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 대선 이후 2년 동안 요량을 하다가 당에 돌아왔으니까 큰 어렵게 인사드리려고 갔다 왔다. 또 본인이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문희상 의장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과연 이것이 단순히 인사 차원일까? 최근에 양정철 원장은 민주연구원장을 맡으면서 다시 정치판에 복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민주연구원이
총선의 병참 기제가 되도록 하겠다. 총선 병참 기제라는 것은 물자와 뭐 사람을 막 공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총선 과정에서 그 물갈이, 여권의 물갈이에 앞장서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두 사람, 양정철 그리고 임종석의 공통점은 한 사람은 강흥창 팀의 실질적인 설립자고, 또 한 사람은 표면적인 리더였다는 겁니다. 강흥창 팀, 이것은 뭐냐면은 지하철 6호선 강흥창역 인근에 지난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는 뭐 조기 대선이 그때는 이루어질지 몰랐지만은 2016년 가을쯤에 그 문재인 캠프에서 외곽 캠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강흥창역 근처에 있다고 사무실을 냈다고 해서 강흥창 팀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대선 베이스 캠프를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강흥창 팀을 처음 만든 사람이 양정철 원장이고, 나중에 양정철 원장이 임종석 전 실장을 데려가서 표면적인 리더 역할을 맡긴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강흥창 팀이 전부 13명인데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중에서 13명 중에서 8명이 청와대 쫙 들어갔습니다. 비서관급 이상으로 쫙 들어가고, 탁현민 행정관, 그때 강흥창 팀의 막내였는데 탁현민 행정관만 비서관 밑에 행정관으로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 강흥창 팀이 청와대를 완전히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었죠. 주요 포스트에 다가 있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그러다가 총선이 다가오니까는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 또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이 청와대를 나와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현민 전 행정관은 아직 뭐 자문위원으로 청와대에 발을 걸치고 있지만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리고 또 지금 나머지 강흥창 팀은 청와대를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강흥창 팀은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 자, 그러니까 일단 강흥창 팀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양정철, 표면적으로 이끌었던 임종석, 두 사람이 총선에 나서면서 한 사람은 선거를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인재 영입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제일 상징적인 곳에 나가서 한국당 대표와 맞설지도 모르는 그런 빅 이벤트를, 빅매치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강흥창 팀이 지금 나와서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한 서너 사람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강흥창 팀 출신이 주도가 돼서 여권의 새로운 판을 짤 것이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경선을 해서 공천을 받도록 했죠. 그리고 또 정치 신인들에게는 많은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룰이.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강흥창 팀이 그것을 위반을 했다, 주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1등 공신들이었죠. 강흥창 팀이 한쪽은 청와대에 남아 있으면서 권력을 계속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일부 핵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를 가서 국회 총선을 거치면서 어떤 의회 권력을 장악하는, 그렇게 되면은 당청이 전부 다 강흥창 팀이 운영을 하게 되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일단 제가 그려본 시나리오지만은 상당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청와대 안에서 장개 집권론이 계속 나오고, 또 여전히 적폐청산을 계속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의회 권력을 확실히 장악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그에 맞서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